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8월 6일 시장 이슈와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이슈를 잠깐 설명하면 미국 증시가 다우나스닥 하락을 했습니다.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고 현지에서도 고점 밸류가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증시는 상당히 현재 국면에서 민감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7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1조 정도가 좀 유출이 돼서 70조 2천억에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정책 의지에 따라서 고객 예탁금은 계속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시의 방향성,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영향력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이 상황을 살펴보고요. 메이저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방산 이런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테마주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테마주가 강보합 또는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세법 개정 대주주가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좀 더 중요한 것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게 중요한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장의 3대 요건, 시장, 환율, 이슈죠. 오늘 자금 시장은 고객 예탁금은 70조 2천억. 그 다음에 환율은 박스권 행보입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은 1483원, 1483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소폭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세법 관련해서 개인 대주주 50억, 10억 이 논란은 지금 논란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10억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시 5천에 가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약속이 좀 이게 회의감이 들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좀 되고 또 50억으로 그대로 스테이 하려고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론층에 너무 끌려다닌다. 그런 아마 구설수에 올라갈까봐 충분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나도 저는 시장 흐름은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하향 조정 안정화되면 이 부분은 저는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미국 증시를 보기 전에 잠깐 기본적으로 메이저 움직임을 먼저 볼까요?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현물에서 1,800억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에서 1,700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은 어제는 현물 매수, 선물 매도였잖아요. 오늘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잖아요. 오늘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별주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별주 시장으로. 따라서 오늘은 대형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라든지 방산, 조선 핵심주 중심으로 약간 차익 매물 또는 약세 흐름 이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개별주, 엔터주, 2차전지 이런 이른바 약간의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개별주 시장으로 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현물 지수가 한 3천억 전후에서만 유지가 되고 선물 지수가 꾸준하게 매수가 되게 되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급 조정이 아니라 약간의 기본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선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1,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현재 종합지수가 14포인트 하락, 지금 3,183 나오고 있죠. 종합지수가. 종합지수가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14포인트 하락하고 코스닥이 3포인트 하락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수급 동향, 여기 나와 있는 수급 동향. 외국인이 지금 현재 9시 25분 현재 현물 1,900억 팔고 선물 1,800억 순 매수하고 있는 이 흐름과 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약간의 좀 매매 공방이 좀 있고 개별주 흐름으로 좀 시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증권주도 오늘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렇게 지금 강보합 또는 약간 상승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증권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은 아마 보합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보합권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수는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제 글로벌 이슈 한번 볼게요. 미국의 다우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대밀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자꾸 대밀리게 되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 보세요. 어제도 보시면 지금 강세로 했다가 약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봉이 가운데 팽이형으로 좀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 흐름은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차익 매물이 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우도 같은 흐름이에요. 다우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대몰림 현상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과다한 평가를 갖고 있는 흐름은 앞으로 계속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관세 여파가 8월 7일부터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되면 이 관세 여파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물가가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거나 또 고용이 침체된다거나 소비가 둔화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할지라도 주가는 좀 조정을 거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 마무리 국면에서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약품은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그 제약회사를 타겟을 갖고 있고, 반도체는 대만, 한국 이런 업체들이 이제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 미국의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 반도체와 의약품을 손대겠다는 건데, 이 과세도 150에서 2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관세를 높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지수가 상당 부분 출렁출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오늘도 2차 전지가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아침에 그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다가 빠르게 지금 이제 그 상승 국면을 갔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음봉 양봉 가다가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장 선도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9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재주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이 LG 화학이다. LG 화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그 6,600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표가를 상향시켰잖아요. 목표가를. 지금 2차 전지 종목군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군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년 반 만에, 삼성 SDI도 2년 3개월 만에, 에코프로비엠도 2년 반 만에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물론 삼성 SDI는 가장 나쁜 국면에 있는데
주가가 가장 세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를 할 텐데, 이 자체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1일 날 기본적으로 삼성 SDI IR을 했는데 2분기에 영업 적자가 3,90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1,6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주가 협상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온 리포트 중에 보게 되면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그 ESS 시장을 50%를 미국을 점유율을 차지했을 경우에 그 전제를 깔고 또 그 다음에 북미에서 LFP 기반의 ESS를 양산을 들어간다는 전제로 하게 되면 양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6조에서 7조가 예상이 된다는 IM증권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7월 말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가정치이긴 하지만 원래 최악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항상 우상향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셀 3사의 주가를 잠깐 볼게요.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잠깐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38만 9천 원 정도 가고 있죠. 지금 수급 동향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길게 봐도 사실 기술적 지표는 투자의 심리를 보기 위한 겁니다. 일봉을 길게 봐도 지금 이렇게 일봉이 전고점에 지금 40만 원대 갔어요. 40만 원을 딱 돌파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를 찍었다는 것은 40만 원을 넘겠다는 거거든요. 이 40만 원을 넘었던 가격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지금 이 가격은 올해 연중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연중. 이 자체가 연중 최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전 고점인 작년에 이 9월 고점이었던 이 44만 원대 이 가격권대를 향해서 움직일 확률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봉 패턴으로 봐더라도 여기 있는 121선이 40만 6천 원대인데 이 가격권대를 넘어게 되면 완전한 정배열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정배열.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완전 이 41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완전한 주도주로서 추세 우상향 패턴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성 SDI도 같은 흐름으로 읽혀지는데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21만 원 찍고 음봉을 냈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돌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돌파 갭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수급이 좌우하는데 오늘 그 외국인 수급은 프리마켓을 포함해서 5만 8천 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순매수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간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 기관 투자 이제 수량은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봤던 투자의 감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유입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금 보고 개인들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본다고 치면 기술적 지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삼성 SDI는 23만 원 정도가 기본적인 안정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빠르게 22만 원대를 좀 올라왔어요. 22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안착될 가격인데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치고 가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주봉 61선. 이 61선 가격이 지금 한 4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가격권대를 향해서 계속 이제 관성의 법칙처럼 간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으로. 이 관성의 법칙으로 간다는 것은 2차전지 전반에 테마가 강하게 불고 있고 관심도가 굉장히 갑자기 높아졌다. 그리고 등락도 심하다. 장중 변동성도 심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칙과 소신이 없는 투자자는
손절하거나 따라갔다가 또 되밀리면 매도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는 강한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아마 대응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 이 사이클 있죠? 이 사이클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24만원 사이클이 지금 기본적인 이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은 주봉의 61선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봉 61선 저항선, 일봉의 기본적으로 24만원 저항선, 이 가격권대가 상당히 LG 삼성 SDI는 고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볼게요. SK이노베이션 셀 3사인데,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지금 주가가 지금 그 2,4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여러분 그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실적을 한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실적이 올 2분기에 매출이 19조였고 영업이익이 4,600억 적자, 순이익은 1조 적자예요. 1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1,200억 적자에서 2분기 때는 1조 적자예요. 1조. 이 1조가 적자가 났는데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바로 기본적으로 셀 3사, LG, 삼성, SK가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셀 3사 움직임이 LFP 기반의 ESS 시장에 빠르게 경쟁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테마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방산, 조선, 원전주를 복귀하며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 테마주 매매법을 좀 설명하면, 테마주가 지금 조선 방산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5배, 8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종목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방산주 어제 실적 발표했죠. 현대로템 실적 좋았는데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이 주가 실적 좋은데 빠져버리잖아요. 결국 기본적으로 주가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빠져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조선 방산은 상단 정체에 걸려서 미래가 불투명해요.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점과 저점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돌 거예요. 하지만 가장 나쁜데 미래가 좀 더 밝은 테마주 2차전지는 아마 계속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이른바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그런 오랫동안 그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 현대로템을 제가 이제 이 3월 달에 처음으로 봤어요. 물론 이전부터 봤는데, 그런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23년도에 이 주가가 이제 그 주가가 한 28,000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만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 3만원짜리가 올해 4월 달에 이제 8만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올해 1월 달에는 4만원 갔다가, 물론 작년 10월 달에는 뭐 7만원도 갔지만 4만원 갔다가 다시 8만원 오니까,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돌이켜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25년도 이렇게. 자,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자, 이런 차트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걸 봐요, 이걸. 자, 이게 현대로템이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이 정도 차트를 보였다고 하면, 자, 10만원대 갔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주가를 쉽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테마의 상승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대로템은 그 이후에 이렇게 가면서 9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죠. 그래서 22만원 가고 지금 19만 6천원 보이고 있죠. 이 사이클이 이것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LIG 넥슨도 같았다는 거죠. 자, LIG 넥슨도 한번 볼까요? LIG 넥슨도 주가가 이렇게 쭉 됐었는데,
작년 2월 달에 주가는 10만 원이었어요. 실적은 좋아졌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2월 달에 4월 달에 18만 원 갔었죠. 저는 이제 이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아, 이거 좀 실적은 좋아진 줄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출하고 이익 대비 너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4만 원을 찍었어요. 이때 찍었을 때, 아,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쉬겠다 해서 했더니 정말 쉬었어요. 18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24만 원 가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또 17만 원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 이게 기본적으로, 아, 이게 이제 끝났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마주가 되면, 이런 테마주들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잡아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잡아야 된다는 이 복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잡아야 된다는 것을. 자, 이게 이제 테마주, 또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에 봤을 때. 근데 이때 잡아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손절보다는 약간 좀 버티는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결국은 30만 원 돌파,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또 40만 원 돌파, 그 다음에 50만 원 돌파, 또 빠졌다가 또 60만 원 돌파. 이런 사이클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작년에 20만 원 돌파했을 때 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3배가 나와버렸잖아요. 이 파동이. 이게 이 파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 현대중공업도 같은 흐름인데, 현대중공업도 이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모든 조선 방산이 전부 다 상당 근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줄 아는데 미래가 불투명해. 확인해야 돼. 이런 이제 사이클이 걸려 있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같은 파동이었죠. 24년도에. 같은 파동에서 쭉 갔단 말이죠. 그죠? 아, 이게 실적 좋은 줄 알았는데 10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가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20만 원 갔어요. 그리고 18만 원 갔어. 아, 끝났네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한 번 30만 원도 돌파해 주고, 그리고 30만 원 갔다가 또 29만 원, 28만 원대 또 빠졌다가 27만 원대 빠졌다가, 그다음에 25년도에 27만 원 빠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50만 원을 넘어버리는 이런 사이클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테마주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테마주 매매법. 테마주는 2년에서 평균 5배에서 8배 정도 오른다. 이 주도주 테마가 되면, 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 현대중공업 다 같은 사이클을 보냈다. 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의 테마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가장 실적이 좋지? 어떤 것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좋아지지? 어떤 것들이 가장 R&D 리서치를 가장 잘했지?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종목을 선택하고 압축하는 그런 전략 선택을 하시라, 이런 말 드립니다. 자, 이제 시황 마지막으로 딱 점검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는 선물 1200억 순매수, 현물 2400억 순매도, 기관은 400억 순매도하고 있어서 기관이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 방어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방산주 다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주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1,400원, 하이닉스 4,000원, 이 정도 빠져서 지수가 종합지수 14포인트 하락, 코스닥 한 기본적으로 1포인트 전후 하락, 이 정도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8월 그 6일 시장 흐름 이렇게 짤막하게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